안녕하세요. 동아시아를 선택하신 학생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 동아시아사의 큰 줄기를 잡아갈 조상협입니다. 자, 여러분 동아시아사 과목 좀 어떠세요? 교과서를 좀 미리 펴보셨나요? 많이 생소하죠? 그 감정 선생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동아시아사 과목을 처음 접한 게 2012년이거든요. 그때 처음 만들어졌는데 그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이게 뭐지? 세계사인가? 그런데 세계사의 동양사 내용인데 이 과목을 왜 따로 만들었지? 대체 무엇을 가르쳐야 되냐라는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아시아사 강의를 하고 그리고 수능 특강,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들을 쓰면서도 지금도 그 생각을 해요. 무엇을 중심으로 가르칠 것인가 라는 것들. 이런 고민들 끝에 지금까지는 선생님이 나름대로 이제 두 가지 결론을 냈었죠. 이러한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이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이 과목 자체가 우리의 역사를 상당히 풍부하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고조선이라는 나라도 그냥 한국사에서는 한해 공격으로 멸망했다라고는 하지만은 동아시아사는 약간 접근 방법이 달라요. 한과 흉노의 갈등 관계 속에서 고조선이 멸망하고 그 유민들이 일본으로 또 건너가면서 일본이라는 나라에도 큰 변화를 줬다. 이런 식으로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나라의 사건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동아시아사 과목이 우리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또 하나 또 중요한 게 좋았던 게 뭐냐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 특히 우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었다 라는 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주변에 누구 있어요? 왼쪽에 중국, 오른쪽에 일본. 상당히 중요한 나라들 있죠. 자, 이런 나라들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생각보다 잘 모르죠. 그럼 그거 아시나요? 중국과 타이완이 분단국가라는 사실. 선생님이 학교에서 얘기를 하면은 이거를 모르는 학생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무슨 사태 있었죠? 쯔위 사태 혹시 기억하시나요? 그 국기 가지고 문제가 됐었죠. 그럼 우리는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은 왜 국기 하나 가지고 저렇게 난리가 났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거예요. 하지만 역사를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건 정말 큰 문제예요. 왜? 당시 중국은요, 1945년에 2차 세계대전 끝나고 국공내전이라는 게 벌어져요.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싸우고 패배한 국민당이 타이완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단 딱 되거든요. 이때 그래서 국민당이 타이완 사람들이 중국 본토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 그리고 중국 본토 사람이 타이완에 대해서 가지는 감정이 각기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죠. 하지만 이제 중국의 발전 끝에 현재는 타이완에서도 또 중국에 통합하자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이러한 상황들을 알고서 이 사태에 대해서 조금 더 접근하게 된다면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듯 동아시아사 과목은요, 동아시아사라는 과목은요, 우리에 대한 이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과목이다 라는 것들에서 선생님은 참 중요한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러한 것들을 수업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은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에 대한 소개를 해드릴게요. 선생님 강의는요, 총 5강으로 이번이 구성되어 있어요. 오, 놀랍죠? 이 5강에 동아시아사의 전체 내용을 다 설명해야 돼요. 많이 놀라셨죠?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하죠. 대신 세세한 자세한 설명은 아니에요. 여기 보이시죠? 나무. 이 나무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이 나무 너무 풍요롭죠. 풍성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러한 가지들이 열리려면 뭐가 필요해요? 바로 줄기가 필요하죠. 선생님 강의가 바로 이런 강의예요. 동아시아사의 줄기를 잡는 강의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개념들을 흐름 위주로 단원별로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줄기가 튼튼하게 잡히면 뒤에 있을 다른 강의들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가지들을 덧붙여 가시면 동아시아사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수능에서 혹은 내신에서 좋은 결과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세부적인 암기보다는 전체적인 흐름 위주로 선생님 강의를 봐달라라는 거, 그리고 단원별 주제는 뭐다라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강의를 해달라, 수업을 들어달라라는 거 부탁을 드리고요. 자, 세부적인 거 들어가면은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들 보여드릴 거는 단원 개념도입니다. 그래서 그 단원의
마인드맵을 보여드리고 주요 개념들을 한 번에 쫙 보여드릴 거예요. 이렇게요. 잘 안 보이시죠? 예. 뭐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건 아니고요. 여기 핵심 개념들을 보고요. 단원 구성을 보고 그 다음에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꼭 봐야 될 것들, 이런 것들만 몇 가지를 뽑아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여기서 멈추진 않고요. 뭐라냐면은 이거를 이제 빈출, 용어 및 자료 정리를 통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될 개념들이다. 그래서 머릿속에다가 간단하게 입력해놔라 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선생님이 최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모다 정도의 개념을 머릿속에 잡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끝으로는 수업의 말미에 끝쪽에는 이거와 관련된, 이런 개념들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이할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수업만으로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수업의 개념만으로 풀이를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선생님과 함께 풀면서 이제 진행을 해나갈 겁니다.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비가 되니까요. 여러분들은 특별히 준비할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수업 시작하기 전에 강의 자료실에 올려놓을 거니까 그거를 보시고서 미리 출력하셔서 이거를 따라오면서 선생님 강의를 들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 수업은 아무래도 흐름이다 보니까는요. 중요한 게 이제 앞부분을 놓치면 뒷부분 이해하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경험 많으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복습. 앞부분을 까먹지 말자.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습을 통해서 항상 내용 속 가장 간단한 기본 골격들은 입력해 달라라는 거. 그리고 뒷강의를 들어달라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탁을 드릴게요.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능을 위한 이제 수능 준비를 하는 분들을 위한 학생들을 위한 간단한 이제 기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은요. 동아시아사 출제 경향을 보시면은 일단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자체가 관계사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이거일 때 저 나라는 뭐 했냐. 예를 들어 중국이 이거 할 때, 중국이 이거 하고 있을 때 다른 한국, 일본, 베트남은 무엇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성과 상관성을 중시한다라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정 시기 상황에 대한 질문, 그리고 가장 지향하는 게 일국사에 대한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국가만을 가지고 문제가 출제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어렵지 않게 문제 푸실 수 있고요. 이게 뭐 이것만 들으면 좀 뭔가 복잡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드시겠죠? 이런 관계들 다 어떻게 알아? 라는 건데, 다행히도, 뭐 다행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다행히도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총 3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종에 근거해서 수능이나 모의고사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또 내용의 편차도 크거든요. 차이도 크거든요. 생각보다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는 작아요. 그래서 늘 나오던 선택지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념 정리하고 기출문제 몇 번 정리하시고 나면 기본 이상의 성적들은 충분히 받으실 수 있으실 거니까요. 이렇게 공부 계획을 잡아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준비한 오리엔테이션의 내용이었고요. 이제 앞으로 선생님과 함께 동아시아사의 커다란 골격을 한번 같이 줄기를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